예, 정유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장면 정부의 그 4.19 혁명 이후에 그 혼란한 그 시국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거기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사회의 혼란을 예, 좀 수습하려고 예, 장민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는 예, 그런 장면을 살펴보는데,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4.19 혁명 때 예, 한번 이제 이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예, 좀처럼 진정이 안 됐죠, 사회적인. 예, 그런 상황에서 예, 그 이제 또 장민 정부라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됐으니까 예, 이 뭐 이제 속된 말로 이 정부에서 출세 좀 해보겠다. 예, 이래갖고 장면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이 되고, 예, 그 과정에 이제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박정희와 그 김종필은 예, 장면 정부에 의해서 계속 밀리고 예, 이런 이제 국면이 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 장면 정부의 관점에서 예, 5.16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 어떻게 대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당시에 이제 군을 컨트롤하는 최고 책임자가 국방장관인데, 현석호 국방부 장관, 예, 국방장관, 현석호 국방장관이 그 장면 정부 출범하면서 국방장관에 앉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현석호 이분은 예, 원래 일제 강점기에 예, 고등고시 학교 해가지고 어허, 일제 때 관료를 하고 예, 일제 때 이제 경찰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복 후에는 예, 다시 이제 자기는 일제 때를 그 참여한다. 그러면서 미군정에 참여 안 하겠다. 이런 뭐, 근데 결과적으로 자유당 정부 때 처음에는 원래 이분이 고향이 경북 예천 사람입니다. 예천에서 이제 자유당 국회의원을 했다가 나중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뭐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나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이분의 친동생이 현석주라고 그 육사 2기예요. 그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박정희를 둘러싼 군사 인맥을 보면은 육사 2기가 또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규도 그렇죠, 김재규 육사 2기. 근데 박정희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만주 군관학교 나와가지고 만주군에 있다가 육사 2기를 늦게 들어갔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들어갔습니다. 귀국이 좀 늦고 이래가지고 귀국해서도 이제 고향 그 경복군에서 조금 이제 쉬었다가 뭐 쉬었다가 자리를 못 찾고 있다가 이제 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그 김재규하고 김재규는 나이가 8살이나 차이 나요. 같은 고향인데. 맨날 8살이나. 네. 근데 박정희는 1917년생이고 김재규는 1925년생. 근데 뭐 동기지만은 아주 어린 동생 같이 이렇죠. 그런 관계였는데, 말하자면은 그 자기 이제 고향의 후배고, 그 요새는 선산하고 옛날에 구미읍이 통합돼가지고 구미 시로 이랬는데, 이제 김재규는 선산 출신인데 안동 농림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고 이랬는데 5.16 그 준비할 때는 김재규는 5.16 주체 세력이 아닙니다. 주체 세력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정변 계획을 그 당시 현석호한테 밀고를 한 사람이에요. 밀고를 했다. 박정희가 5.16 이제 군사정변에 참여하자 설득하니까 그걸 그 당시 현석호 국방장한테 일러줬는데, 그 왜 김재규가 현석호하고 그리 밀착됐느냐. 그걸 이제 현석호의 친동생, 그게 현석주가 육사 2기고, 김재규도 육사 2기고, 가전도 동기다. 네, 동기고, 박정희도 육사 2기고, 이래서 이 세 명이 군에서 굉장히 친했다는 거예요. 경북이라는 지역적 연고도 있고 이러니까 친하게 지냈겠죠. 요새는 이제
그 서울 중심으로 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감정이 덜한데 예. 이 당시에는 지역적 교류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 출신. 지역 감정이 크죠. 예. 뭐 호남 출신, 충청 출신, 예. 이북 출신 이러죠. 이제 경북이라는 그런 지역적 연고도 있고 육사 이익이라는 연고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군에서는 이 이제 박정희, 김재규, 현석주를 예. 그 일본말로 삼바가라스를 합니다. 삼바가라스. 선박으로서. 네, 이게 일본말로 삼바가라스가 제일 이제 세 명의 까마귀 예. 이래갖고 제일 친한 사람들 세명 까마고. 예, 까마고. 뭐 옛날에 뭐 우리 어릴 때 그죠 뭐 고향 까마고 아이가 개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동질감이 있죠. 예. 그 삼바가라스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칠했는데 김재규는 그 현석주의 덕을 봤어요. 예. 그래서 장민정부 들어서 현숙호가 장관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현숙호는 그 일제 관료 출신이고 군을 모르니까 예. 동생 현석주의 자문을 다 받아서 실제적으로 장관은 현석주다 이랬다는 거예요. 군에 그러면 저게 민간인이 국방장관이 됐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정부 시절에.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명박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예. 지금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실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예, 이런 말이 도는데 예. 이게 이제 군의 문미나 예. 그 군의 이제 정치 개입을 막는다. 이래서 그 네. 국방장관을 민간인 특히 이제 1956년 1월 30일 날 육군 특무대장 김창룡이 암살당했는데 예. 그 당시에도 예.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 김용우라는 사람이 1년간 민간인이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예측을 일때도 장면정부 때도 이제 또 민간 정부가 들어서고 이러니까 네. 이제 국방장관 현석호가 왔는데 음. 그 군이라 하는 게 굉장히 전문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뭐 정치만 하던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석주에 의존해 갖고 있었는데 근데 현석주는 자기 형이 자유당 정부 때 민주당 의회를 하니까 밀리가지고 진급도 못하고 현석주도 예. 이렇게 이제 빌빌 하다가 자기 형이 장관이 되니까 실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재규는 그 덕으로 예. 준장 진급을 했어요. 예. 별도 달고. 네, 별을 하나 달고 그리고 국방부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예.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총무과장이라 하는 거는 인사를 다루잖아요. 네, 인사 예산 그래서. 이 장관을 제일 가까이서 보장하기 때문에 예. 장관의 척근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현석호의 사람이죠. 예. 그런 이제 요직이 있었는데 현석호 이후는 그러니까 이제 1968년 장무현 정부 출범 초기에 국방부 장관을 했다가 예. 한 2개월 있다가 내무부 장관으로 10월 달에 예. 내무부 장관으로 갔다가 아웃했다가 예. 1961년 1월 30일 날 다시 국방부 장관으로 복귀를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5.16 예.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혼선이 많은 거는 예. 그 당시에 이제 신파국파 싸움에 막 그 강요가 자리 싸움에 예. 지금은 뭐 그 인사청문회 이런 게 있어갖고 장관 하라 그래도 좀 훌륭한 사람들은 예. 아이고 국회 가가지고 뭐 닦이기 싫어서 예. 내 그런 거 안 한다. 그렇죠. 예. 이래갖고 안 할라 한 사람들이라니까 유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혹시 내가 그 가서 청문회 때 예. 아주 뭐 비리 드러나고 이래갖고 그 사회적 명망이 격화될까봐 안 하려고 이랬는데 이 당시에는 장관 자리가 예. 대단했던 겁니다, 권세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자리 싸움 이런 것 때문에 혼선이 계속 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현석호도 말하자면 민주당 심파에 예. 실세 그룹이었는데 1월 30일 다시 국방부 장관인데 이 양반이 국방부 장관 되고 나서 중요한 인사를 많이 했어요. 예.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 최경록 예. 장미 정부 들어선 사람 들었을 때 육군 참모총장이 최경록이었는데 그 이 부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 참모총장을 장도영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 장도영은 저쪽에 대구에 예. 이군 사령관으로 있다가 예. 갑자기 갑자기라기보다 이 양반도 많은 노력 끝에 예. 육군 참모총장이 됐죠. 예. 그 1961년
2월 20일 날 예. 육군 참모총장으로 올랐습니다. 그 현석호가 시켜준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장도영하고 또 박정희는 친미당 관계잖아요. 관계고, 예. 네, 말하자면 그래서 박정희를 보호해 준 게 장도영인데 예.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김이 됐느냐. 아우 죄송합니다. 그 이래 보면은 나중에 그 이낙선 비망록에 보면 예. 1960년 2월 예. 그러니까 이제 4.19가 일어나기 2개월 전에 박정희가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있을 적에 예. 그 장도영이가 그 대구 2군 사령관에 있을 적에 부산에 왔는데 예. 그 당시에 박정희가 이미 장도영한테 정병 개혁을 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도영이가 그때 나도 그건 지금 동의한다. 예. 그러면서 때하고 방법을 좀 더 보자. 시기의 방법, 예. 네, 이게 나중에 발굴된 기록이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장도영하고 박정희는 아주 밀착된 관계가 있었죠. 의기투합이 돼 있었다. 예. 봐야 되겠네, 그죠? 의기투합이 돼 있었던 거죠. 예. 그 말하자면은 장도영, 박정희는 예. 긴밀한 연결이 돼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긴밀한 연결이 돼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 현석호는 예. 또 옆에 있던 총무과장 하던 김재규가 예. 저쪽에 박정희로부터 쿠데타 참여를 예. 권유받으니까 이걸 갖다가 예. 현석호 장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게 현석호 장관으로서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예. 그 당시에 국방부의 정무차관 하던 우희창이라는 분이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부처의 장관 밑에 차관이 둘이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장면 정부는 의원 내각제죠. 그래서 국회에서 장관을 전체를 불신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예. 총리는 국회를 해산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내각제니까 대국회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 정부적 일을 맡아보는 정무차관이 있고 그리고 그냥 또 순수한 행정만 보는 행정차관이 있었어요. 사무차관. 사무차관. 예. 이제 그걸 사무차관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우희찬 정무차관이었는데 예. 이분이 나중에 정대철 씨라고요. 지금 헌정회장 정대철 의원이 있습니다. 예. 평민당 의원 출신. 예. 이분이 그 당시에 장면정부의 외무부 장관 하던 정일영 씨. 정일영 씨. 예. 그게 이제 아들입니다. 예. 그 정대철의 아버지가 정일영인데 예. 정대철 씨가 쓴 책이 예. 그 장면 총리는 왜 수녀원에 숨었나 하는 책이 있는데 예. 2001년도에 나왔어요. 예. 그 책에 예. 이 김재규가 쿠데타 상황을 장면 총리한테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했다 예. 하는 걸 우희창한테 들었다. 예. 그런데 우희창이 한 말을 보면 예. 그 사무차관 했던 사람이 그 당시 김업인데 우희창이 김업한테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려고 한다. 예. 이래서 김재규가 그걸 듣고 현석호 장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현 장관이 지금 아무 대응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희창으로 봐서는 야 이거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장관이 왜 가만히 있나. 이래가지고 우희창이 장관한테 찾아가서 이거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현석호 장관이 야, 그 장성희 관계 등에 섣불리 대응하면 안 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희창은 장관한테 빨리 박정희를 체포해야 된다. 이랬는데 성급하게 그래서 체포할 일이 아니다. 이래서 이제 두고 봤는데 그 우희창 그 정무차관께 야 이거 좀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희창 정무차관 직접 장도희 육군 참모총장을 찾아가서 이 박정희가 쿠데타하는 첩보가 있다. 빨리 대응해야 된다. 박정희를 즉각 구속시켜라. 이 이제 김재규 그 양반이 들은 기다.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장동희가 아이고 그거는 좋은 정보입니다.
내가 참모총장을 하고 있으면 누구도 쿠데타 못합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옛날에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절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박정희, 그러니까 1961년 4월 말 5월쯤 오면은 박정희가 쿠데타 하려고 그런다. 이 소문이 막 온 곳에 다 퍼진 겁니다. 이미 뭐 이렇게 그 거의 뭐 공개적인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대치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장민 총리가 쿠데타 첩보를 든 게 10건이라는 거예요. 직접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든 게. 근데 전혀 대응을 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적 계기는 장동영 참모총장이 묵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석호 장관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장면 정부 사람이 됐는데 이 정부가 전복되면 자기 형도 이제 목이 날아가고 자기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삼박 알았어. 박정희, 현석주, 김지우 삼박 알았었는데 내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박정희한테. 모르는 사이도 아니니까. 그래서 현석주가 대구로 박정희를 찾아가서 이제 그것도 뭐 자네 뭐 쿠데타 하려고 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민망해서 안 되잖아요. 그걸 뭐 그래 내 쿠데타 하려고 그런다. 뭐 우짤래 뭐 이렇게 할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이래저래 물으면서 그리 탐문을 해보니까 그런 거 없다. 박정희가 잡아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먹하고 이제 그걸 이제 말았는데 그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김재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또 이제 보면 최근에 또 이제 이재명 정부가 6월 4일날 출범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큰 변수가 없으면 이재명 정부가 또 5년은 가야 되는 겁니다. 임기가 5년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이재명 정부의 세상이 열리는데 이재명 정부의 세상을 지탱하는 밑바탕은 80년대 운동하던 운동권이 기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집권 가능성이 그러니까 김재규 재평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한 거는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총살한 거. 그것도 이제 고향 후배고 아끼던 사람이 배신을 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 5.16 이전에 벌써 김재규는 박정희를 배신한 전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의 그 사람이었던 김종필은 그래서 김재규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특히 김재규가 평가할 적에 11.6 그날 박정희를 사살할 때도 김재규가 나중에 이제 막 그 주변에서 변호사들이 당신이 영웅이요, 뭐 안중근이요, 뭐 이러면서 띄우니까 무슨 민주투사가 됐냐 이래 하는데 김재규가 볼 적에는 전부 그렇다. 자기가 볼 적에는 우발적 총격이었다. 이러더라고요. 이건 본인이 그렇게 진술했나봐요? 아니, 김종필이 본인은. 김종필이 보기에. 김종필은 끝까지 그 당시에 이제 주변의 변호사들이 당신 영웅이요. 유신 친지를 물었어. 이러니까 나중에 김종필은 나는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한번 이러면서 막 영웅이 됐죠. 그러니까 김종필 보시기에 우스운소리다. 그러면서 김종필 정언을 해. 왜 그렇게 보는 자기는? 자기가 볼 적에 1978년도에 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를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종필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견해하고 박정희가 3년에 할 적에도 김용욱 중앙정보부장이 주술 앉혔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때도 선거가 있으니까 또 김재규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거 나오면 안 됩니다. JP한테. 그러면서 중앙정보부가 하는 거는 박정희를 종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단 이게 이제 김종필 정언록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김종필이가 좀 뭐야하기도 하고 이래서 아니 중앙정보부가 내가 만든 사람인데 중앙정보부의 뭐 기능이 바뀌었어.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과 11월 직전까지 그렇게 하던 사람이 대통령을 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왜 쌌느냐. 김종필이 볼 적에는 김재규가
지병이 있어요. 지병이면 그 분노 조절 장애. 화가 나면 예. 이 화나는 걸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는 이제 발작증이라고 그랬는데, 그 좋게 보면 이제 욱하는 성질이죠. 욱하다가도 이성을 차려야 되는데, 막 흥분되면 앞뒤 분간을 못 한답니다. 이 사람이 공교부 장관할 때가 그때도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한테 막 닦아 세우니까, 에이, 더러워서 못해 그러면서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김재규 이분이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이만섭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대구 출신. 이 사람이 대구 대령고등학교 나왔어요. 국회의장까지 했잖아요. 네, 국회의장도 하고. 이제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합병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전 중학교 4학년 때 김재규가 거기 체육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김재규의 제자입니다. 이만섭이. 그래서 굉장히 친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만섭은 대통령 삼성경 반대라고 박정희한테 찍혀가지고 박정희와 등을 돌리는데 그 전까지는 박정희가 자기를 그 당시에 이만섭도 동아일보 기자하다가 박정희가 민정참여직에 좋게 써가지고 박정희 면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그 박정희가 시간만 나면 그 이 의원 전남이 저녁이나 같이 하지 이래가지고 저한테 가끔 불렀다는 거예요. 자주. 그러면은 둘이 누구든지 둘이만 좀 서먹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재규 장관하고 같이 하시죠. 이래가지고 김재규를 데리고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이래서 지냈는데 그 이제 욱하는 성지에 그 말하자면은 그 이만석이 정언해 보면 김재규가 그러니까 김정은은 안동 농림중학교 그래 안동 농구를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제 말에 이 사람이 옛날에는 우리는 학창시절 때 우리도 그런 거 있을 때 노력동원 있잖아요. 뭐 배배기 작업 이런 거 도와주러 나가잖아요. 그 당시 배배기 작업을 나갔는데 일본 학생이 조선 사람을 이제 그렇게 한국 사람을 놀리는 말을 하니까 김재규가 나주로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일본 학생. 그리고 과격성이 아니죠. 그래도 분노 조절 장면을 설명하게 해줘요. 그 상황은 것도 대단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인 학교장이 너 퇴학할래? 안 그러면 일본 군대에 갈래? 이래가지고 일본 김재규가 타이도 일본 항공조종학교에 일본 항공조종학교가 가미가제 특공대. 자살 특공대. 비행기 타고 가서 미국 항공모함 들이받는 겁니다. 그 탔다 가면 죽는 거예요. 그 이제서 교육을 받는데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고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건 이제 김재규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박정희 정부를 전택했던 그 사람들의 인물을 김재규가 이런 전력이 있었다. 하는 것도 한번 그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안 될까 싶습니다. 5.16 직전에 정말 이게 이런 김재규하고 또 박정희의 관계를 우리가 또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계속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또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단서가 또 이렇게 오늘 또 새로 이야기도 나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5.16 군사 정변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또 장면 정부의 쿠데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데 그 실패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